오늘은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영상을 끝내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는 와중에 2025년도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과연 영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두리뭉실하게 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예측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예측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좀 두리뭉실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휘 자체,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변별력을 가리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어를 어렵게 내서 또는 공무원 기출 단어에서 나왔던 좀 어려운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단어를 조금 변별력 있게 봐라 라는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문을 해석하고 그 구문에서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단어들을 너희들이 찾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휘 실력도 중요하지만 구문 실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문 독해를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적절한 단어를 유추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적절한 단어를 유추할 수 없다면 절대 어휘 문제를 맞힐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딱 어휘 문제다 하는 것은 1번, 2번 두 문제 정도로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토익형 독해 문제에서도 어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정확하게 그 문맥에 있는 단어의 뜻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그 능력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휘 문제를 잘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수능 필수 단어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암기된 상태에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즉 처음 보는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구문 독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문제는 이제 문장형 문제, 영작 문제에서 지문형 문제와 흔히 얘기하는 토익형 빈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나오는 문법 스타일로 문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문법 문제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문형 문법 문제와 문장형 또는 영작형 문법 문제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낼 수 있는 범위의 폭도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떠한 문법적 지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봤자 실질적으로 지문형 문제 하나도 건들지 못하실 거예요. 대충 문장 보고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법 문제를 계속적으로 푸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것들을 노력하셔야 하고, 또한 두 번째, 문장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다면 동사에 관련된 주요 문법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동태, 능동태, 준동사 파트, 시제 파트,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이해와 문제의 적용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토익형 빈칸 문제에서는 그동안 많이 문제 출제되지 않았던 시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문제를 푸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그리고 지문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생각해서 문법 문제를 풀 때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문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에서 왜 이 밑줄 친 부분이 나왔느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문형 문제에서는 굉장히 크게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영작형 문제나 문장형 문법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현저하게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지문형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하냐면 실질적으로 암기량은 줄였는데 암기에서 탁탁탁 풀리는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 이제 머릿속에서 개념이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그럴 때이면 지문형 문제, 이 지문형 문법 문제는 더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 세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독해 부분인데요. 독해가 특히 이제 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독해하면 수능형 독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형 독해 플러스 흔히 얘기하는 토익형 독해 문제가 4문제나 출제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익형 독해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론이나 논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토익형 독해 문제는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익형 독해 문제 게다가 한 지문에 2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한 지문에 2문제가 나오는 이 토익형 독해 문제에서 시간을 세이브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 강조했던 게 추론, 독해 유형의 문제가 좀 더 공무원 문제에서 강화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이상한 댓글도 그때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요. 궁금하시면 제 전 영상 찾아보세요. 이제 문장 넣기, 빈칸, 순서는 추론 영역이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추론 능력이 조금 더 강화된 상태면 쉽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으실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끔 문제를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칸이 2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빈칸, 문장 넣기, 순서, 물론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것,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도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특히 빈칸과 문장 넣기와 순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에서 여러분 논리와 추론이 가미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비하고 연습되어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이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론이 조금 더 가미가 될 거예요. 논리가 조금 더 가미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온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놓치지 않고 내년에는 준비하고 공부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생활영어 파트죠. 실질적으로 생활영어 파트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고 쉽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 설마 틀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 학생들한테만 공유하는 꿀팁인데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에 넣었어요. 끝까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이 꿀팁을 드리려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 EBS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화문 파트에 나오는 많은 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참고하신다면 여러분 생활영어에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굳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거 한 3개년, 4개년 정도의 생활영어 파트만, 그러니까 앞에 듣기 파트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1번부터 17번 파트에 나오는 그 대화문 파트만 여러분들 참고해서 공부하신다면 그 어떤 생활영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생활영어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잘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저희 카페에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다 되면 무료로 뿌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카페 알람 설정이나 또 유튜브 알람 설정 잘 해놓으셔서 제가 자료를 올릴 때 바로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도 이 채널은 너무나 기쁨이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